저번 영상에서 VR 신규 이용자분들을 위해 총게임 위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댓글로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 VR 환경상 슈터 게임이나 검술 액션, 즉 총질, 칼질에 최적화된 게임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 계열 위주로 먼저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또 이제 뭐 아이들과 온 가족의 VR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좀 꺼려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VR 게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 쏘고 칼질하고 이런 게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총칼 안 쓴다고 해서 무조건 뭐 유치하고 지루한 나와 이노마 ABC 뭐 이런 지루한 게임이나 뭐 호러 원툴로만 채워져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플랫폼별로 이런 총칼을 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게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테스트는 얼마 전에 산 메타퀘스트 3와 피코 4로 진행을 하였고요. 게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몸을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넓은 공간 준비나 층간소음 걱정을 할 필요가 좀 적은 게임 위주이고요. 소개 항목에서 최저 정가라고 표기된 부분의 경우에는 기간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정가 또는 리퍼럴가 기준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실제 플레이 및 플레이 타임 확인 사이트인 How Long to Beat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모스 1, 2입니다. 한 번 플레이로 컨텐츠의 대부분을 즐기는 게임이기는 합니다만 플레이 경험이 아주 좋습니다. 귀여운 쥐친구 퀼과 함께 떠나는 모험을 다루고 있는 게임인데요. 점프를 잘 해야 되는 플랫포머와 회피를 잘 해야 되는 전투가 아주 깔끔하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VR적인 체험으로는 좀 별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앉아서 플레이를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막 무대를 이거 어딨지 하면서 기웃거리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짧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시면은 이제 두 개를 따로 구매하시기보다는 스팀 번들 할인할 때 싸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얼마 전에 메타퀘스트 스토어에 모스 1, 2 번들이 추가되기도 했으니까요. VPN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로우입니다. 누워서 플레이하는 좀 릴렉싱 앱인데요.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긴 하지만 침대에 멍하니 누워서 플레이하는 것을 전제로 만든 MR 앱이라는 특징만으로도 해볼 가치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영어라는 단점이 이제 즐기는 데 상당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제 영어 학습까지 같이 한다, 이런 장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로스트 클락 와인더는 VR 조작을 독특하게 활용한 구성의 자동화 퍼즐 게임입니다. 꽃에서 열매를 채취해 수집하는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구성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동작을 1초, 2초 또는 4초간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녹화한 동작을 로봇이 계속 따라하게 되는 식인데 최소한의 로봇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는 도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게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막 집어 던지고 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좌식 플레이가 세모인 이유도 사실 이제 불편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시작을 해도 결국 자기가 답답해서 일어서게 되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클락 와인더는 VR만의 맛을 찾으면서도 총칼은 싫다라는 분들을 위한 딱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느긋한 힐링 농사 퍼즐 가든 오브 더 시입니다. 뭐 퍼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일반적인 농사 게임과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섬을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이나 이런 조그만 요정 같은 애들이 원하는 작물이나 물건을 배달해서 건물도 건설하고 이제 새로운 제작법 같은 것도 해금하고 씨앗도 모아서 농사를 짓고 점점 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넓은 곳을 탐사하게 되는 구성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한 시간이 있다든가 정확하고 빠르게 액션을 취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읽을 텍스트도 뭐 사실상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합니다. 플레이 타임은 6시간 정도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느긋하게 하자면은 더 오래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 할 거는 제법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다소 약간 반복적인 게 강해요. 하던 거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상호작용 요소가 조금 다채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만 하겠습니다. 야! 총칼 없으면 무조건 힐링 게임이냐? 기딴 거나 몰라야 액션 게임 내놔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신작 언더독스입니다.
메타스토어에서 사시려면 VPN을 쓰셔야 되는데 뭐 스팀에서 사셔도 크게 뭐 가격 차이는 안 납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고릴라라는 로봇의 이름처럼 팔로 이동과 공격을 모두 수행하는 액션 게임이고요. 정말 정신없이 팔을 휘두르면서 짜릿한 파괴를 즐길 수 있는 화끈한 액션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식 진행으로 매번마다 달라지는 진행 루트 속에서 고릴라를 입맛대로 강화해 나가는 맛도 좋고요. 그렇게 강화를 완료한 고릴라를 가지고 커스텀 매치를 즐겨볼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아주 멋있게 잘 성장을 시켜놓은 기체는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딱 바로 경기를 뛸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요. 역시 한국어화가 아직 안 됐다는 점과 약간 하드코어한 로그라이크 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커브가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가파르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좀 반복을 통해서 뭔가 언락을 많이 시키기 전까지는 게임이 스트레스를 제법 받으실 수 있다. 요거를 단점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언더독스가 정신없이 팔을 휘둘러서 몸이 힘든 게임이라면, 큐비즘은 얌전하게 손을 움직이지만 머리에 쥐가 나는 게임입니다. 테트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생긴 조각들을 조립해서 칸을 채우는 게임인 큐비즘은 듣기에는 뭐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게 3D 퍼즐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화가 막 나요. 안 되면은 지금 영상도 보세요. 이 퍼즐 하나를 제가 못 맞춰가지고 20분 동안 저러고 있었어요. 당연히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되게 재밌게 하실 수가 있겠죠. 핸드 트래킹도 지원하고요. MR로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고 조용하게 즐기기에는 딱 좋은 게임이지만, 이 핸드 트래킹과 MR 같은 경우에는 현재 퀘스트 버전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게임은 베이심입니다. 베이심은 신이 되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감상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감상형 게임입니다. 여러가지 해금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게임이 전개되기는 하는데요. 까짓 거 내 맘에 안 드는 놈들이 있으면은 뭐 메뚜기 떼를 내보낸다든지, 뭐 벼락을 친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막 벌을 막 내려가지고 당황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신의 입장에서 막 즐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게임입니다. 어느 정도 약한 목표가 있어요. 좀 다른 기적을 해금한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내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해보는 샌드박스형 게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수가 있지만, 뭔가 나는 명확한 목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빠르게 질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더보츠 VR은 국경심사 액션이라는 장르를 창시한 역작 페이퍼 플리즈를 VR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지루할 정도로 간단한 검사만을 맡게 되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검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비조 방식도 교묘해지죠. 페이퍼 플리즈에서 제공하는 도덕적 딜레마 같은 사이드 컨텐츠는 없지만은 그래도 반복 작업을 잊게 해줄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반부 게임 튜토리얼이나 스토리 소개 파트부터 시작해서 핵심 게임 플레이 전후로 좀 지루한 대기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점과 한국어 번역이 살짝 애매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9번째 게임은 더 룸 VR인데요. 알 사람은 아는 퍼즐 명가 파이어프루프 게임즈의 더 룸 시리즈 최신작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정통 퍼즐 게임입니다. 좌식 모드로 오래 집중해서 하기에 딱 적당한 게임이고, 살짝 공포 분위기 비슷하게 조성은 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놀래키고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주 쭉 집중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요. 퍼즐이 간간히 난감한 게 나오기는 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막막한 퍼즐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따로 이렇게 메뉴를 열어서 볼 수 있는 힌트를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진행이 아예 막히는 일도 없고, 힌트가 막 강제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 운수를 당하는 경우도 없는 괜찮은 구성입니다. 퍼즐 게임은 뭔가를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픽 수준이 굉장히 좀 잘 뽑혀있기 때문에 자글자글거리는 거를 눈 아프게 보면서 고통받을 일은 전혀 없고요. 4-5시간 정도의 플레이 후에 딱 끝나는 일회성 게임이기는 하지만 뭐 시간으로 따져보면 시간당 8,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영화보다는 여전히 훨씬 싸고, 뭐 TV나 모니터로 캐스팅을 해서 가족, 친구와 함께 같이 퍼즐을 풀어보는 재미도 쏠쏠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레드매터 붉은 물질 시리즈인데요.
이건 이제 VR로도 눈호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비해서 너무 플레이 타임이 짧고 게임성 측면에서는 약간 애매하다. 이 편은 뇌절이 좀 있다. 총 이거 뭐냐? 뭐 이런 것이 여러 리뷰에서 지적되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픽 감상과 이제 오싹한 공포 분위기에 이제 몰입되는 걸 위주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몸값은 충분히 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시한 분위기는 제대로인데 뭐 본격적으로 막 호러 요소가 끼얹어져 있다든지 진짜 막 깜짝 놀라게 하는 요소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게임을 즐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VR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야 이거 뭐 워커바우 골프, 라켓 클럽, VR 챗, 잡 시뮬레이터 이런 거 어디 갔어? 라고 물으실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구매하시기 전부터 아마 뭐 지인분들이라던가 다른 영상, 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추천을 받으셨거나 직접 알아보시기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너무 유명하다 싶은 것은 제외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저 타이틀을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인기 있는 게임이니까 관심이 가시면은 그것도 뭐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레전더리 테일즈 같은 국산 명작들도 얼마 전에 정식 오픈을 했고요. 반경 속으로 2, 컨버전스, 메트로 어웨이크닝 같은 슈터들도 올해 출시 예정이죠. 이런 굵직한 타이틀들 외에도 갑자기 출시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숨은 명작 VR 인디들까지 생각한다면 벌써부터 할 게 쌓여서 미어 터지고 있는 중인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VR 게임들도 뭔가 기대해 볼 만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리뷰를 원하시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곰조교였습니다.